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가 잡기에 부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휘발유세 3개월 면제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26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백신보다 2배 강력한 모더나의 새 백신이 8월에 나와 올가을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인생이 한국 이름으로 이상현 시의원이 펠팩스 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준은 7월 회의에서 0.7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고하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유가와 식품 가격을 낮출 수는 없으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때문에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조타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결국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을 묻는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우리의 의도와 시도와는 달리 분명히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If interest rates go too high, too fast, it could drive us into a recession.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단행하고 있고 이는 수요를 냉각시키므로 분명히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에 의해 중원 하루 전에 발표된 연준의 마이클 카일리 수석경제학자의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50%를 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65%에 달한다고 연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불경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시하고 있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do our job and get inflation back on a path down to 2%. And the way we're going to do that, we think, is raise rates, of course, to that level. Of course. 연준은 이미 올 연말 기준금리가 3.4%에 도달할 것으로 공지해 앞으로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도 6월과 같은 0.75포인트나 인상할 것으로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연속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겠지만 휘발유 값과 식품 가격 등은 금리 인상으로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때문에 고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려도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현재 6.3%에서 5.2%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느린 진정을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3.8%까지 올려도 PCE 물가는 잘해야 목표치인 2%보다 높은 2.6%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잡아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인 소프트 랜딩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중고에 미국민 소비가 급속 냉각되면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센트와 각주의 휘발유세 평균 38센트씩 9월 말까지 석 달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가지 휘발유세가 면제되면 갤런당 1달러씩 기름값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유가 잡기에 부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가스 텍스 할러데이 휘발유세 3개월 면제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센트와 각 주별 휘발유세 평균 38센트 두 가지를 9월 말까지 면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갤런당 18.4센트인 연방 휘발유세와 24.4센트인 디젤유세를 9월 말까지 석 달간 면제하는 법안을 가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irst, today I'm calling on Congress to suspend the federal gas tax for the next 90 days through the busy summer season, busy travel season. 이와 동시에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으로 38센트인 유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현재까지 메릴랜드와 조지아, 커네티컷 등 3개 주는 이미 주별 유류세 면제 방안을 시행했고 뉴욕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까지 면제해주고 있으며 플로리다가 10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연방세와 각 주별 유류세를 동시에 면제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1달러는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세 3개월 면제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지 확실치 않고 유가 잡기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지는 회의적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마저 석유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전부 건네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유류세 면제안이 시행됐던 경우를 분석해 보면 미국 내 석유 회사들은 세금 인하의 58% 내지 87%만 기름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류세로 매년 365억 달러를 거둬들여 각 주의 고속도로 유지비로 투입해왔기 때문에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제동으로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스텍스 할러데이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볼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유가잡기 대책의 하나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가잡기 대책으로 하루 100만 배럴씩 전략 비축유를 6개월 동안 방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올여름에는 환경 문제로 금지해온 에탄올 85% 휘발유인 E85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지난주 전국 평균이 5달러대를 넘어섰다가 이번 주 들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2일 현재 4달러 95센트로 내려가 일주일 전보다 6센트 낮아졌지만 아직도 한 달 전보다는 36센트, 1년 전보다는 무려 1달러 88센트나 비싼 수준입니다. 더욱이 캘리포니아는 6달러 37센트, 네바다 5달러 63센트, 워싱턴 DC 5달러 13센트 등 거의 절반 지역이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를 초당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26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가 성사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타협적인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해 10일 동안 폭력성과 정신건강 기록까지 조회하고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는 위험 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각 주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등에서의 잇단 총기 참사로 워싱턴 정치권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민주 10명, 공화 10명 등 20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제안하고 집중 협상을 벌여 마련한 초당적,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이 상원의 첫 표결에서 64대 34로 첫 관문을 통과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의 협상파 10명 이외에도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 등 지도부도 가세해 14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초당적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은 이번 주 안에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고 연방 하원에서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래 무려 26년 만에 성사되는 초당적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에서 타협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기 구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는 전원이 아니라 21세 미만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강화해 10일 동안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에선 오랫동안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 구입 희망자들도 전원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확대안을 추진해왔지만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둘째, 각 주별로 위험인물의 총기 위협이 포착되면 법원 명령으로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플래그 법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셋째,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가정폭력 대상에 현재의 폭력 배우자와 폭력 부모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 파트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지목돼 총기를 압류당하는 위험인물들은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총기 구입과 소지를 다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해 금지 대상 위험인물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각 커뮤니티의 정신건강치료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씩 연방에서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신 공격기 무기와 고성능 탄창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총기 규제 강화 조치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 등에 동시에 대응해 근 2배나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는 새 백신이 8월에 나와 올 가을 대규모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가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8월에 새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끝내고 올 가을철 대유행에 앞서 접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의 바이러스만 저지해온 현재 백신과 달리 2가지 이상의 변이에 동시 대응해 근 2배의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 백신이 미국에서 곧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8월에 생산과 배포 준비를 완료하고 올가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앞서 대규모 접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풀 꺾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 가을과 겨울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미국에서는 여러 변이들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새 백신을 개발해 왔습니다. 모더나는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인 BA4, BA5 등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항체 효과가 현재보다 1.75배 강한 새 백신을 개발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는 FDA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미 새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배포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미 국립보건원과 공동사업을 벌여와 그 이전에 FDA와 CDC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게 확실해 보입니다. 8월에 배포 준비가 완료되면 미국에서는 올가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기에 앞서 대규모 새 백신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화이자의 새 백신도 비슷한 시기에 생산돼 배포 접종될 것으로 보여 미국이 올가을과 올겨울 재확산을 막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모더나는 지난 8일 오미크론 변이와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동시에 적용되는 양가 백신을 만들어 임상 실험한 결과 모든 변이의 항체 효과가 현재의 백신보다 1.75배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백신을 접종해 현재보다 1.75배 강한 면역 효과를 본 사람들은 기존에 2번 백신을 맞고 한 번 더 부스터까지 접종한 경우인 것으로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새 백신은 여러 변이에도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고 감염이나 중증발병, 사망 위험은 근 2배나 강하게 막아준다는 임상실험 결과여서 중요한 진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임상실험 결과 데이터를 앞으로 수주안에 FDA에 제출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도 여러 변이에 동시 대응하는 새 백신을 개발해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에 근 2배 강력한 새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게 되면 올겨울 재확산, 적어도 코로나 공포 재현만큼은 막아낼 것으로 미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생이 한국 이름으로 이상현 시의원이 펠팩스 시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4년간 시의원으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펠팩스를 위해 일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11월 8일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어팩스 시티 시의원으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생이, 우리 이름으로 이상현 시의원이 이번에는 페어팩스 시티의 시장직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현 시의원은 유튜브 영상으로 발표한 출사표에서 공직 복무를 최우선시 해왔기에 페어팩스 시를 모두에게 더 가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직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페어팩스 시장 후보는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 모두 손잡고 도울 때라며 인종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페어팩스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현 후보는 가족 위주, 학생교육, 시니어 공경, 자연 보존 등 페어팩스 시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합리적인 개발로 발전시키는 페어팩스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이민자이자 재향군인인 본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 세금, 교통, 시니어, 도시개발 정책 마련과 시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현 페어팩스 시티 시장 후보는 2018년 5월부터 6명의 시의원 중 1위로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하며 임소정 후보와 함께 4년간 페어팩스 시티 카운슬 시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상현 후보는 그동안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회장, 한미참전용사협회, 라이온스 클럽, 시민연합 등에서 봉사하며 한인사회의 현안을 알리고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상현 후보는 미 해군 군사학교를 나와 미 해군 예비군 소령으로 복무했으며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 국방정보국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세라 이 씨와의 사이에 일녀 일남을 두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